and our very way of life. It's a very great threat to our country. And for these reasons, starting tomorrow, the United States will implement reciprocal tariffs on other nations. 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 of 34%, I think. 상호 관세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트럼프의 마음을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봉철 박사님. 그러니까 공식 발효될 예정이었어요. 이미 발효가 됐었고요. 상호 관세가. 근데 갑자기 중국 빼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90일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정말 자고 나면 바뀐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13시간 발효를 했어요. 미국 시간으로 09시 01분에 발효가 된 거니까. 그런데 아마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미국 내 여론도 안 좋고 다른 나라들은 보복 관세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 뭐 나머지 국가들은 90일 동안 유예하겠다 그러면서 협상의 시간을 버는 거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우리도 이 점을 잘 알고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중국에는요 무려 104%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총 다 합치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125% 관세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게 그럼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겁니까, 석 교수님? 예. 지금 중국을 타겟으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중국의 대미국 무역 흑자 규모는 2,954억 달러로서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4.5배나 많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함으로써 이 무역 흑자를 줄였을 때 뭐 선거에서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첫 번째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본보기로 삼아서 더 강한 맞불 관세로 대응을 해야지만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중국만 거의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까지 따르면 이게 125%까지 관세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진짜 속내가 뭘까요? 중국 견제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유일하게 미국의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25% 원래는 104%까지 부과를 했다가 추가적 21%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1%가 부과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125%가 만들어졌고 아마 중국보다는 더 부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총 104%의 보복 관세를 미국이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거기 21% 추가 125%를 부과했기 때문에 초반에 기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 그리고 이제 본보기로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국내적으로 아무래도 기업들의 우려,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려가 불거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그 절충안으로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어떻게 보면 갈라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상호 관세 중국 빼고 유예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숨 돌린 분위기냐?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단지 유예일 뿐이고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여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0일 동안 유예를 한 것인데 90일간은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예. 이제 실제로 관세를 어느 정도 끌어내릴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90일 동안 협상 과정에서 또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긴장을 갖다가 극도로 고조시키면서 최선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긴장의 정도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주가라든지 환율은 언제든지 또 급등락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당장 우리나라에게 부과되는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나 돼서 두 나라로의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39%나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장벽을 높이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장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를 낮춰준다 할지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는요. 뭐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굉장히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뭐 일단 관세를 유예하긴 했지만 이게 뭐 트럼프 말대로 다른 나라들이 너무 우려해서 그런 거다 이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 그 자신만만했던 트럼프 상황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hese countries are calling us up, kissing my ass. They are dying to make a deal. Please, please, sir, make a deal. I'll do anything. I'll do anything, sir.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근데 이런 트럼프의 말과는 조금 다르게 관세 정책이 나오고 난 뒤에 또 유예가 난 뒤에도 트럼프를 비웃는 각종 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상당히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관세 발표 이후에 거의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1경 이상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트럼프 밈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저게 뭐예요? 재봉틀을 돌리는 재봉틀 돌리는 거 그것처럼 미국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미국 산업을 막 인쇼 다 가져온다고 하지만 결국 가져오는 거는 저런 과거 구시대적인 그거밖에 안 된다 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풍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나섰지만 살려봤자 저렇게 재봉틀 그렇죠. 돌리는 신세가 될 거다. 예, 재봉틀 돌리는 신세가 될 것이고 미국의 경제가 폭망할 수 있다. 예. 그런 걸 경고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그렇지만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관세를 부여한 비율인 거예요. 아까 인도 26%고 지금 태국 47%, EU는 20%. 그리고 저기는 저희가 태국인가 본데요. 아무튼 그렇게 관세를 매긴 비율을 그 패션쇼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밈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렇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0% 관세 저렇게 붙여가지고 저게 합성 영상으로 도일 정도로 국가별로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냐 이걸 조롱하는. 예, 그만큼 불만이 내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잠깐 펭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건 펭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인구가 안 사는 그 남극 지역의 인근 섬에도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놀리기가 딱 좋은 아이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에도 관세를 부과했다는 건데 그 정작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요. 미국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월에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그러한 그 대답이 한 46% 정도 됐다면 이번에 최근에 그 실시된 여론조사는 5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6% 정도가 부정적으로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고 또 최근에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시위를 하는 저항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개최가 돼서 한 1,300건 정도가 시위가 열렸고 그리고 한 60만 명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본다면 굉장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위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이거든요. 그만큼 미국 유권자들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저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의 관세 드라이브만 그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연방 정부를 구조조정하는 문제, 재정 지출을 갖다 감소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또 보건 정책에서 예산이 깎이고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연금이 혜택이 축소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러시아와 유화 기조를 보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제 그 반기를 드는 시위가 벌어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갈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가 올라가서 사는 게 더 퍽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걱정은 작년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를 100억 원을 돌아가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감하게 보고 미국 내 경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보면은 자, 여론조사 상에 아까 나타났던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게 부정적인 상황이 54%, 긍정적이다라는 게 40% 이런 조사가 나온 겁니다. 미국 내에서. 근데 아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미국 내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가 상승이 그야말로 미국 내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뭐 그 이전부터 여러 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에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최대 2.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2월 달 기준으로요, 전년 대비 상승률이 2.8%거든요. 그래서 2.2%포인트를 더하게 되면 5% 상승률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5%가 되면 미 연준이 지금 정책 금리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 경제 전문지 포춘에 따르면요, 이번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뭐 식료품 가격, 자동차 가격, 주택, 의류, 주류, 전자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이 뭐 자동차 같은 것들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를 하자,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실제로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미 연준이 지금 정책 금리를 낮추는 속도를 더 늦추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도 역시 더 가속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트럼프가 일단 오늘 새벽에 또 전해진 소식이 상호 관세 일단 유예하겠다, 90일간 이렇게 발표를 하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약간 좀 겁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던데 저 이유가 납득이 되세요, 민 교수님? 그렇습니다. 미국 내 기업인들, 아무래도 경제 주체들의 불만 그리고 우려가 예.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와 더불어서 국제 시장, 채권 시장도 굉장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재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이 자신의 주요 정책이다 보니까 출범 초기부터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이 미국 내에서 들려오는, 특히 재계를 중심으로 들려오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방관할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예. 바로 이제 90일간 유예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어떤 증권, 금융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격앙돼서 나는 유연할 것이고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홍보하는 네.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정책은 무역시 적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안정되고 재계,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것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의 어떤 수위도 계속 좀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은 사실 제일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전문가 세 분을 또 모신 이유도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 이렇게까지 관세 폭탄을 던지는 데는 진짜 숨은 의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 의도가 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세 분이 좀 각자 생각하는 트럼프의 노림수를 하나씩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먼저 민정우 교수님이 들고 오신 게 지금 보면은 그래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노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에 두 가지 목표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무역 수적자를 줄이는 것,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는 것,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전략적 디커플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제조업 허브, 안정적인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제조업 시설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고 신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자신은 보조금 대신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부과하기 싫어서 미국 내다가 투자를 해서 미국 시설을 지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출범 초기에 많은 투자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미국을 자신이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석배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떤 노림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선거 때마다 이 지지 정당을 바꾸는 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선거 때마다 이곳을 승리해야 된다라고 지목되는 경합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 같은 지역이다, 수도권이다 이러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관세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지목되는 스윙 스테이트이 지금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쇠락한 중공업 제조업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력 산업이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그다음에 셰일 오일을 개발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를 승리하고 그래야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재선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예정된 중간 선거를 지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거든요. 그래서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값싼 제조업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게 되고 관세를 높게 쌓으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제품이 안 팔리면 한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 내로 옮겨가가지고 이 러스트벨트 같은 지역에 공장을 만들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 목표를 승리를 위해서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연방의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감세를 노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득세도 낮춰주겠다. 그다음에 법인세도 이제 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주겠다. 이런 공약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도 미국이 국가 채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국가 채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재정 적자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관세를 이용해가지고 메꾸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도 관세를 가장 많이 걷었을 때조차 1년 재정 적자의 관세 수입은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관세를 많이 부과해도요. 그런 막대한 재정 적자를 관세만 가지고 충당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로 재정 적자를 충당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심을 잡기 위한 국내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만철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상 수단이다. 더 거시적으로.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은요. 미국이 슈퍼 구매자예요.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거기서 흑자를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540억 달러 정도의 흑자니까 하나로 하면 60조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기로 하는 거죠. 미국의 물건을 파는 국가들은 관세를 이렇게 높이면 너희들이 수출을 못하니까 무엇을 노리냐? 미국의 대외 정책에 호응해라.
그래서 엊그제 저희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관세 얘기를 하면서 LNG 투자, 네. 조선 협력, 방위비 분담금, 미국이 원하는 대외 정책을 같이 제시하는 거죠. 이거를 뭐 일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호응할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고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참을 시키고 또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재편하는데 이 관세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미국 주도의 힘을 갖고 오기 위한 질서 재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민 교수님, 저희가 찾아보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오래된 원조 관세맨인 맥킨리라는 이 사람을 존경해서 이렇게까지 관세 폭탄을 날리는 거다, 이런 개인적인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그 해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윌리엄 맥킨리라는 분은 그 19세기 말에 미국 대통령이고요. 이제 관세를 이용해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팽창주의를 통해서 미국 영토를 넓히는 데 기여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로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대통령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맥킨리 대통령을 존경해서 그렇다? 그렇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최소한 맥킨리 대통령만큼 위대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 아니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 미국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십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해서 갖고 있었던 개인적 신념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기 행정부에 이어서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 노동자의 그다음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불공정한 무역 환경, 무역 시스템을 개편해서 페어 트레이드, 공정 무역, 즉 미국에게 우호적인 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의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신념에 바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홍보하면서 나만큼 위대한 대통령이 과거에 맥킨리 대통령이 있었다. 이 부분, 그래서 나는 맥킨리만큼 위대한 대통령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긴 했지만 이게 90일 뒤에 여전히 또 살아있는 카드고, 또 문제가 석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여전히 관세를 굉장히 크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다가 강대강, 그러니까 미중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중 경제 전쟁으로까지 강대강 맞대결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요, 미국으로 중국이 수출을 하는 제품들은 공산품을 포함해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들인 반면에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농산품 위주로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가지고 관세를 계속 높일 전략을 택했을 때는요, 미국보다는 중국이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돼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응하는 방식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요,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서요, 농산물의 검역 단계를 복잡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기반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아이오와주 같이 농업 지역에서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든지 아니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미국 기업들을 몇 개 선택적으로 골라서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많이 생산된 제조업 제품을 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이 관세 장벽을 진학적으로 높게 하면 결국은 국내에서 가격 경쟁에 치달아서 더 계속 물가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지금 관세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짧게 여쭤보면 이제 결국은 90일 뒤에도 우리는 관세를 맞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건데, 지금 이 90일 동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좀 해야 될까요? 첫째, 좀 대담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란 걸 우리가 분석하면 사실은 미국이 관세 정책을 아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앞서 말씀하신 미국 내 물가 문제라든가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그거로 인한 국제 질서 재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담대하게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단 그 충격파를 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협상의 의지를 피력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과도한 관세를 갖다가 줄여나가는 대신에 우리가 다른 미국의 대외 정책에 호응해 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을 배려해라. 그래서 타협점을 찾으면 이거는 또 상대적인 경쟁인 거예요. 우리가 10% 관세를 맞을 때 다른 나라가 20% 관세를 맞으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우리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짧게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트럼프 행정부 보여주는 관세 정책 목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맞춰서 에너지를 수입을 더해준다든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효과적일 거라 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협상 전략을 가지면 어떤 효과를 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전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